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야만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던 당사자는 도중에 화해 권고 결정이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사건이 소송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아직 판결 선고가 있기 전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송 계속 중에 화해 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라든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입증 자료가 어느 정도 현출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이익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딱 판결을 내리기에는 입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현출되어 있는 사정이나 법리만 본다면 판결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 소송 과정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화해 권고 결정서에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해서 결정사항이 기재가 되고 청구의 표시라고 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기재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이유에서 어떤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은요, 말 그대로 판사가 권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요. 통상 화해 권고 결정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요, 사건 번호와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각 기재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언제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소송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실 때 특히 이의 신청을 하면 안 좋게 보고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의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결정사항을 보시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할 텐데 화해 권고 결정의 경우에는 통상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소송 경과를 볼 때 해소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라면 이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되겠고요. 승소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라도 예를 들어 결정사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정해져서 그 날짜까지 스스로 이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되는 경우랑 비교할 때 좀 더 빨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이 진행된 경과와 실익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